오늘은 한국 경제의 신화를 쓴 정주영 회장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철학으로 그는 한 세대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조준 인생 여정을 시작하세요. 1년 뒤 당신은 분명히 웃으며 성공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부에서는 어린 시절과 사업 초기, 그리고 성공의 발판이 된 가치관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불굴의 정신과 시대를 꿰뚫는 해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일대기를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 민족의 고난과 극복의 역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그가 보여준 집념과 창조적 사고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정주영 회장은 6남매의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고 그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농사와 자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오가며 땀 흘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 더 큰 꿈을 품었고 언젠가는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또한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탈과 빈곤이 만연했던 시기에 한 개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더욱 치열했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러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빛나는 지혜와 꺾이지 않는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가난은 그에게 학업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농촌 지역에 학교가 드물었고 설령 학교가 있다 해도 학비는 물론이고 책과 연필조차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최종 학력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과 신문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스스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을 읽으며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그는 일간지를 통해 국내외 정세, 경제 동향, 그리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기사들을 탐독하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독학의 과정은 그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통찰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신문을 통해 당시 조선의 산업 동향과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이는 훗날 사업가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학습 태도는 그가 가진 도전 정신의 발현이자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가 바로 정주영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가 18세가 되던 해 정주영은 마침내 고향인 통천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 전이 전부였습니다. 이 몇 전은 그에게 있어 전 재산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고 여비조차 부족했지만 그는 오직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맨몸으로 서울에 도착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자신의 열정과 근면함만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잠잘 곳도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노동,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때로는 험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성공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단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했고 약속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근면성은 쌀가게 점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쌀가게에서 일하면서 단순한 판매원을 넘어 가게의 모든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가게를 쓸고 닫고 쌀 포대를 정리하며 다음 날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며 신뢰를 쌓았고 쌀 배달을 할 때도 가장 성실하고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그의 배달은 단 한 번의 지각이나 실수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쌀가게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는 점차 가게의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가게의 운영까지 도맡아 하는 신뢰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를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재고 관리, 고객 응대, 수익 창출, 직원 관리 등 사업의 핵심 요소들을 실전에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의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은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법을 쓰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직성은 훗날 그의 사업 철학의 근간이 되었고 현대그룹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윤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쌀가게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의 의미를 넘어 사업가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쌀가게를 직접 운영하며 얻은 경험은 훗날 그가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당시 산업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1930년대 중반, 조선 땅의 자동차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는 자동차가 미래 교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최신 자동차 기술 서적을 밤새워 탐독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그는 수리가 어려운 차들도 끈질기게 매달려 결국은 고쳐내는 집념을 보여주며 주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대부분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었으며 이들과의 관계는 훗날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기술과 인맥은 훗날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기술과 사람에 투자하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산업 발전의 핵심이며 사람은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주체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기술자를 단순한 기능공이 아닌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그룹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존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견지명은 현대그룹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정주영 회장은 마침내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워
미군 차량 수리 사업으로 시작했고 1947년에는 현대토건사를 설립하며 건설업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과 혼란으로 경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는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로 변했고 사회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으며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극으로 여기며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폐허 속에서도 재건의 가능성과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남다른 시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도전과 실행을 결합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습관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는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도전 정신과 실행력은 현대그룹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삽을 들고 뛰었으며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현장으로 향했고 해가 저물도록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는 작은 문제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현장 중심 경영은 빠른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사업 초기부터 특별히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현대그룹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 사람을 존중하라. 그는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기업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는 그의 철학은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재 존중 사상은 현대그룹의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렸고 직원들의 충성심과 애사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술을 확보하라.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기술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최고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국내 기술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선견지명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작은 성공을 크게 키워라. 그는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성과들이 모여 거대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현대그룹의 DNA가 되었고 오늘날 현대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들을 일관되게 지켜나갔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가난과 사회적 제약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될 때까지 한다는 태도로 스스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끈기와 불굴의 의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의 산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 이상의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이 전반부는 정주영 회장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키워왔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가난을 이겨내고 서울에서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사업 초기 사람과 기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위대한 기업을 일구어낸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은 단순한 사업 성공을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꿈꾸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태도를 제시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현대건설, 현대조선, 현대자동차와 같은 위대한 기업들을 일으키는 과정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루겠습니다. 그의 무한한 도전과 창조적인 정신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지형을 바꾸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조준 인생 여정을 시작하세요. 1년 뒤 당신은 분명히 웃으며 성공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 정주영 회장의 성공 신화,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조준 인생 여정을 시작하세요. 1년 뒤 당신은 분명히 웃으며 성공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부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어린 시절과 사업 초기, 그리고 그를 지탱했던 투철한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현대그룹이 어떻게 한국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 장대한 과정을 생생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세웠는지, 그야말로 경이로운 여정을 저와 함께 시간 여행하듯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기업가의 성공담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감동적인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대한민국이 전후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며 산업화의 초입에 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자원 부족, 기술력의 열세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좌절할 때, 정주영 회장은 이 시기를 오히려 거대한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에서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의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과감하고 대담한 비전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과 포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은 이때부터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비즈니스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러한 비범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는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중동 건설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현대건설이 성공적으로 잡으면서부터입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 이후 석유 생산국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재건과 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자 리지의 기회의 땅으로 떠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진 현대건설의 활약은 사막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경제의 외화 수입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프로젝트는 세계의 공사라 불릴 만큼 거대한 규모였으며 고온다 습한 날씨와 혹독한 사막 환경, 그리고 열악한 현지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린 현대맨들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은 정주영 회장의 비범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특유의 기지와 임기응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바지선에 항만건설 자재를 싣고 운반하여 현지 조립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하는 등 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 설계, 자재 조달, 시공, 운영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들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빛나는 성공은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의 도전과 꿈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거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에는 대형 유조선이나 벌크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커녕 제대로 된 조선 기술과 경험조차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와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울산 미포만에 현대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의 계획을 무모하다고 여겼고 심지어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규모의 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과 냉소적인 우려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정부 당국에서조차 그의 계획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비관적인 시선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영국의 조선 기술진으로부터 얻은 유조선 설계 도면만을 들고 유럽으로, 특히 영국으로 날아가 세계 유수의 선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선소를 짓지 않았지만 이 백사장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지어 당신들이 원하는 최고 품질의 배를 약속된 기한 내에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언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고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주들은 그의 뚝심과 비전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를 느꼈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선박왕 리바노스로부터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주문받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일궈냅니다. 이 수주를 기반으로 그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유치하고 선진국의 기술 제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조선소 건립을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선박을 건조하는 동시 작업이라는 전대미문의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추진력 덕분에 현대중공업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소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무모해 보였던 도전은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업의 최강자로 만드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저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탄생 또한 정주영 회장의 이 같은 도전, 정신과 불굴의 신념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위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미래 산업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고 자동차 산업은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당시 한국의 열악한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6년 마침내 한국 자동차 산업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포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부족한 기술력과 낮은 품질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깡통차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니를 통해 한국인도 우리 고유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포니의 성공은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교두보이자 자신감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5위권에 드는 글로벌 거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구안과 뚝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결코 이러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눈부신 성공 심화 뒤에는 그의 독특하고 강력하며 확고한 철학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낙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위기와 좌절, 그리고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성공을 향한 필수적인 연습이자 값진 배움의 과정,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는 끈기와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은 언제나 그를 새로운 도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는 미지의 길을 개척하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도전 정신은 단순히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한국인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 개발에 매진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기업의 이윤 추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 학술 연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 현대적인 병원을 건립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돈은 사회에서 벌었으니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당시 많은 기업가에게 귀감이 되었고,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한국 문화, 예술의 발전과 국제 교류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진정한 기업가이자 사회공헌자였습니다. 정주영 회장 사후,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 여러 계열사로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비록 그룹의 외형은 변화했지만 정주영 회장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은 여전히 각 그룹에 살아 숨쉬며 면면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정주영 회장의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들은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주영 회장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정신을 이어받아 각 그룹사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기부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H-온드림 사회공헌 사업은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주영 회장의 성공 신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내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고 결국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과 교훈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과 정신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직시하되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라. 그는 늘 위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해냈습니다. 둘째, 시작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꿈은 언제나 크고 원대하게 가져라. 울산의 백사장 위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구상했고 보잘것없는 포니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셋째,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데 힘썼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철학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기업가와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성공의 공식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정조준 인생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성공 신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삶과 정신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감과 도전의 동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감동적이고 유익하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용기를 주는 다양한 인물들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